2026년 3월 22일 LAFC는 또 한 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시즌 시작 이후 5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리그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기 직후 분위기는 축하보다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스틴 FC와의 0대0 무승부 경기에서 해설자들은 LAFC의 경기력이 이상하다고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록을 세운 팀으로서는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손흥민 역시 부진을 이어가며 리그 첫 골을 또다시 넣지 못했습니다. 기록 경신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경고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가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위기의 신호로 해석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LAFC는 이 경기 전까지 컵 대회를 포함해 총 9경기를 치렀습니다. LAFC는 2월 22일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레알 에스파냐와 알라 엘렌세를 차례로 꺾고 MLS컵 8강에 진출했으며 휴스턴, 댈러스, 세인트루이스를 차례로 격파하며 MLS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오스틴 FC와의 경기는 LAFC의 5번째 경기였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 LAFC는 상당한 불리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알라 엘렌세와의 조별리그 2차전이 3월 18일 코스타리카 원정 경기였기에 불과 4일 만에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이동하여 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회복이 절실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핵심 문제는 체력적인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폭스 방송 해설진은 경기 내내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실패를 지적했습니다. 해설진은 경기 시작부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관중석의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난 시즌 흥부 듀오 손흥민과 데니보이냐가 경기장을 지배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해설자들은 팬들의 반응이 LAFC의 경기가 지난 시즌보다 재미없어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팬들이 경기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껴졌던 공격적인 스타일은 사라졌다. 특히 전반전이 지루하게 진행되자 많은 관중들이 중반에 자리를 떠났다. 두 번째 비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지난 시즌 LAFC를 조별리그 최강팀으로 이끌었던 흥부 듀오, 즉 손흥민과 데니보이냐의 공격 조합이 마치 해체된 팀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산토스 감독은 시즌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팀이 최우선이다. 모든 선수가 득점에 기여하고 누가 골을 넣을지 예측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팀을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오늘 경기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셋째로 해설자들은 선수들 간의 조직력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LAC는 경기 내내 패스 실수가 잦았고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손흥민과 부항객의 적절한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 간의 영의 플레이가 부재했기에 해설자들은 LAFC 선수들 간의 조직력이 엉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비판점은 공격수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받으러 움직일 때조차 뒤에서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해설자들은 공격수 지원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고 전술 시스템 자체가 존재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혹독한 비판은 산토스 감독의 시즌 목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 산토스 감독은 미드필드 장악이 자신의 전술의 핵심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기에서 LAC의 미드필드 장악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스틴 FC의 견고한 수비에 막힌 공은 제멋대로 맴돌며 방향을 잃었고 중원은 혼란에 빠졌다. 해설자들은 팀의 중원 장악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팀이 무질서한 상태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방송 말미에 해설자들은 마침내 산토스 감독은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라고 외쳤다. 여섯 번째 비판은 선수 개개인의 역할 분담 부족과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에 관한 것이었다. 해설자들은 선수들이 각자의 강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고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팀 차원의 역할 분담은 강화되지 못했고 오히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한 선수는 득점을 하고 다른 선수는 공간을 만들고 또 다른 선수는 압박을 가하는 등
역할 분담이 모호해졌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 사항으로 해설진은 LAFC의 경기 운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경기 구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 내내 방향성을 잃고 목적 없이 헤매다가 마지막 몇 분 동안에야 결정적인 한 골을 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추구했던 지난 시즌의 LAFC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LAFC에게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후반 85분경 지친 손흥민 선수가 골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덟 번째 비판은 흥부 듀오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오스틴의 풀백들이 더 전진했다는 점입니다. 공격 위협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오늘 리그 첫 골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85분, 지친 몸으로 골문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두 선수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의 해설자들은 손흥민이 쓰러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손흥민은 컵 대회, 원정 경기, 그리고 치열한 몸싸움까지 포함해 9경기를 소화하며 쉴 새 없이 노력했다. 올 시즌 팀 내 최다 공격 기록 1골 7도움을 보유하고 있지만 리그 득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는 손흥민의 부진 때문이 아니라 팀 전술의 문제였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골짜기가 아닌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메이커로 재정립했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 최우수 선수,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된 오스틴 FC의 수비수 브랜든 하인스윅의 활약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정확한 태클과 밀착 마크로 지친 손흥민을 여러 차례 무력화시켰다. 하인스윅은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 할 때마다 몸으로 막아섰고 85분에는 손흥민의 공격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하인스윅의 재능은 인정받을 만하지만 하지만 손흥민이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연결하는 동시에 강한 수비 압박을 견뎌내느라 체력이 고갈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LAFC는 MLS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력입니다. LAFC는 무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시작 이후 5경기 연속 무실점을 달성한 최초의 팀이 되었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오스틴 FC가 15경기 만에 첫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LAFC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미국 축구 팬들의 반응 또한 다소 미지근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LAFC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며 산토스 감독이 팀을 망친 감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FX 해설위원은 경기 중 이것은 우리가 알던 작년의 LAFC가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팀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2026년 월드컵을 앞두고 소속팀의 득점이 절실한 손흥민에게 LAFC의 현재 시스템은 매우 힘든 환경입니다. 이번 경기 후 손흥민은 잠시 LAFC를 떠나 한국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3월 28일 오스트리아 밀턴 케인즈에서 니디베와의 친선 경기, 4월 1일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와의 친선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몸 상태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쉴 틈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